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9강 시간으로서 1. 소득세의 개념부터 5. 소득의 구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의 개념부터 한 번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입니다. 자, 국세니까 국가가 과세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신고납부를 합니다. 신고납부.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이 있으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는 개인이 소득한 거니까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개인별로 과세하고 또 그 개인의 주소지에 과세합니다. 주소지 과세 원칙. 그래서 납세자, 거주자의 주소지에다가 과세를 하고요. 종류는 이제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이렇게 나뉘는데 종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고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따로 냅니다. 양도소득은. 그리고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각 단계별로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이 옵니다. 그리고 열거주의. 법에 열거한 것만 과세하고 법에 열거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 원천설의 원칙과 순자산 증가설을 일부 도입해서 개인의 소득에 그리고 개인의 순자산에 과세를 하는 것을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소득세의 의의를 볼 것 같으면, 소득세의 의의입니다.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직접 국세이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뭘 과세 대상으로 한다?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에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니까 소득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면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직접세이고 국세입니다. 직접 부과해요.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직접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여러분들이 좀 약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예요. 소득세의 범위가 소득세가 있으면 이 소득세의 범위가 크고 그 중에 일부 소득의 한 종류로서 양도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의 범위가 크고 양도소득세가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의 기본 규정은 양도소득세에도 기본 규정은 다 적용이 됩니다. 다음 이제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크게 개인인 경우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단체. 법인은 빠져요. 법인은 왜 안 낼까요? 소득세를. 법인이 회사가 돈 번 거는 법인세법이 따로 있어요. 법인세를 낸다. 그런 경우는 원래 의미는 법인 소득세 해야 맞죠. 근데 소득세를 빼고 법인이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따로 냅니다. 그래서 법인은 빼요. 근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단체는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를 합니다. 소득세 과세를.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또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거주자, 또 하나는 비거주자. 이렇게 나뉘는데 거주자는 우리들 얘기하는 게 일반인들.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비거주자는 바로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내국 법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법인은 원청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원청 징수한 거니까 그 원청 징수한 그 소득세는 법인 게 아니라 국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이 원청 징수한 거는 이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단체는 뭐가 있냐? 동창회 또는 종중 단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이들 역시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소득세의 납세지입니다. 소득세의 납세지. 자, 납세지 역시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로 나뉘어요. 거주자,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거주자의 주소지로 합니다.
거주자의 주소지. 그래서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자, 이렇게 납세지까지 알아봤고 다음 과세기간과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한 경우, 거주자가 사망을 하면 1월 1일부터 그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요. 출국을 한 경우, 거주자가 출국을 하면 역시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음 이제 소득의 구분입니다. 소득의 구분. 소득세에서의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 두 번째는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소득이에요. 양도소득.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종합소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겁니다.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근로를 하고 소득을 얻게 되는데 그 매달 받는 금액 한 달 단위가 아니라 1년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1년분 전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도 합산을 합니다. 연금이 있으면 연금소득도 합산하고요. 이런 걸 다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을 매기게 되고요. 종합소득은 종합적으로 과세합니다. 종합과세.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자, 종합과세. 다음은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은 일하다 그만두는 거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그리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류해서 따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다음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자산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이 역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이제 이건 소득을 구분한 거고, 과세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한 종합과세입니다.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거. 종합과세. 이건 뭐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해서 과세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한 분류과세. 분류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것들은 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원청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과세되지 않고 원청징수함으로써 종결되는 소득은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과세 방법 세 가지.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알기 위해서 양도세를 포괄하는 범위라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9강시로서 소득세 1, 소득의 개념부터 소득의 구분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